유니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게임 개발하는 방법을 익혀 보겠습니다. 네코드라는 프레임워크로 네트워크 게임 개발을 할 텐데요. 연습을 위해서 유니티 헙의 프로젝트로 가서 뉴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자, 이름은 우리가 네코드 테스트 할 거니까 테스트 네코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클라우드에 연결할 필요는 없으니까 해지하고 Create Project을 눌러줍니다. 이전에도 유니티에서는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것은 스탠드얼론 PC에서 일어나는 게임이 아니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컴퓨터들이 연결 지어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유니티에 있는 네트워크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충실히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게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터넷을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 없이 개발되는 게임은 없으니까 자,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전공 지식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의 그 선택지를 인터넷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했고, 자,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 노드라고 하는 이 호스트의 이름을 IP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 IP 구별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IP끼리 정보를 교환할 때 이 IP를 장악하고 있는 호스트, 이 컴퓨터 노드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번호, 그러니까 포트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부르지 않고 포트 간의 정보 교환이 일어난다고 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코딩하려는 유니티의 네코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지원하는 유니티만의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유넷과 넷코드라는 게 두 개가 공존했었고 오히려 유넷이라는 개념이 많이 쓰였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혼란을 좀 겪다가 올해부터 이제 확정적으로 유코드는 옛날 거니까 이제 버리고 넷코드, 뭐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있던 거지만 이 넷코드를 더 확충을 해서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레임워크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유니티의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지원을 해주는 넷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 게임 개발하는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하려면 우리가 게임 개발하기 전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키지를 좀 깔아줘야 됩니다. 이 패키지를 깔아주기 위해서 일단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죠. 유니티 에디터 들어왔습니다. 윈도우 누르면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 들어가면 우리가 에셋을 받으면 my 에셋은 이쪽에 생기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 회사가 만든 에셋을 갖다가 우리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유니티가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좀 신뢰성 있는 그런 패키지를 이제 받으려면 위에 있는 유니티 레지스트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레지스트리 하면 뉘앙스가 그렇게 와닿진 않지만 영어 명칭상 레지스트리는 공식적인 기록 저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등기소가 되겠죠. 법원에서 관리하는 공식적인 문서 기록 기관이 등기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의 그 뉘앙스는 레지스터,
register, registr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가 관장하는 공식적인 에셋 저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이제 뜨는데 우리가 이걸 다 찾기보다는 검색을 하면 됩니다. net코드를 우리 사용할 거니까 net코드 검색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NGO라고 하는 netcode for game object 이걸 사용할 겁니다. 클릭을 하고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그럼 인스톨이 되겠죠. 자, net코드가 활용되는 지점은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구조 중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해당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IP를 관장한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포트 간의 정보 전송을 지원을 하고요. 포트 간 정보 전송이라는 것은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IP는 컴퓨터 노드를 연결한다고 하면 포트는 그 포트 상호 간에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내가 보낸 정보가 상대방이 확실히 받도록 해주는 그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netcode for game object가 됩니다. 자, 깔았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여러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 중에서 우리 게임 개발에 필요한 멀티플레이어 툴즈라는 것을 또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netcode for game object하고 멀티플레이어 툴즈라는 두 가지 패키지를 우리 컴퓨터에 이제 깔아놓고 게임 개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니까 우리 강의 재생 목록에 있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현재 우리가 하는 이 게임 개발을 본다면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게임 개발을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1년, 2년 게임 개발하고 멈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는 거라서 학교에 있을 때만이라도 기본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엔지니어 생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생명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또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분야에서 누구 못지않는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할 때는 시간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내 시간을 이 분야에 투여를 해서 항상 생각하는 반복 훈련을 하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netcode for game object and multiplayer tools를 깔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유니티 이용해서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난 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매니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씬에다가 네트워크 매니저를 게임 오브젝트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씬 이름을 샘플 씬이라고 하면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씬 이름은 먼저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netcode를 테스트하니까 netcode 씬이라고 씬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asset에 있는 scenes 폴더에 들어가서 씬에 대한 파일명을 바꾸면 우리 하이어라키에서 보는 씬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create empty로 network manager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 네트워크 매니저 만든다고 해서 네트워크 매니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네트워크 씬이 있는데 요 네트워크 씬 밑에 그냥 별 이름 없는 아무런 기능도 없는 트랜스폼만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걸 넣는다고 해서 네트워크 매니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니티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하는 부분, 우리가 보는 하이라키 쪽은 게임 오브젝트를 실행한 결과이고요. 게임 오브젝트라든지 씬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은 프로젝트 밑에 있는 SS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게 파일이고 이 파일을 실행한 결과가 왼쪽 편에 있는 하이라키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이제 쉬울 겁니다. 근데 이 실행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이 여기 있는 뷰 부분입니다. 뷰 부분인데 메인 카메라는 게임 뷰를 씬 뷰에서 그대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보기 불편하면 여기 있는 오버레이 메뉴에 카메라즈 있는데 얘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근데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쪽을 이제 추가했으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자꾸 보는 게 좀 불편하면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비주얼리제이션이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없애줘도 됩니다. 이건 내 입맛대로 하는 거고요. 그럼 네트워크 매니저 쪽에다가 우리 네트워크 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Add Components에 가면 Netcode for Game Object 깔았기 때문에 netcode가 보이고요. 여기에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매니저를 추가를 하게 되면 드디어 이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네트워크 매니저 스크립트를 가졌기 때문에 네트워크 매니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매니저는 이름이 네트워크 매니저이지만 우리 인터넷 구조에서 보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선택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느낌표가 떴으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눌러서 유니티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유니티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보통 두 개를 쓰는데요. TCP하고 UDP를 쓰는데 유니티에서는 UD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TCP는 좀 더 신뢰성 있는 통신, 좀 무겁긴 하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포트와 포트 사이, 컴퓨터 노드로 저 장거리로 이제 떨어져 있는 이 노드 사이에 포트 사이의 통신을 신뢰성 있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정보를 보내면 상대방은 확실히 받는 이 기능을 구현하는 게 TCP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 이 TCP가 동작하면 좋은데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니까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유니티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좀 포기하면서도 포트 간에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인 UDP를 채택하고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로 이 스크립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티의 트랜스포트로 구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보면 유니티 트랜스포트에 또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드레스하고 IP입니다. 어드레스는 당연히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의 어드레스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IP 어드레스입니다. 현재는 127.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로컬호스트의 이름입니다.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인터넷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본적인 IP가 됩니다. 그 IP를 127.0.0.1이라고 쓸 수 있고 아니면 도메인 네임으로 로컬호스트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고, 이 테스트가 다 끝나고 네트워크 게임을 실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 만든 게임이 네트워크상에서 테스트가 돼야 되니까 IP를 확인을 해서 그 IP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여기에 IP config로 가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현재 구동하는 컴퓨터에 IP가 나오니까 그 IP를 따다가 IP 어드레스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allow remote
커넥션즈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격 연결을 허용할 건가를 클릭을 하면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내 컴퓨터 노드죠. 내 컴퓨터 노드에 접근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 컴퓨터 노드에 있는 포트를 통해 가지고 내 컴퓨터의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걸 하지 않으니까 해제를 하고요. 다 완성이 되면 이걸 누르고 어드레스를 IP 컨피그에 있는 걸로 내 컴퓨터의 IP로 설정을 하면 원격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굉장히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쓰기 때문에 포트 번호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니티의 넷코드는 7777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번호는 절대적인 거 아니고, 나는 얘를 7777 하지 않고 7778을 한다 해가지고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이게 애플리케이션마다, 예를 들면 이제 웹브라우저가 쓰는 포트 번호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쓰는 포트 번호가 있고, 우리처럼 유니티를 이용해서 만든 네트워크 게임이 쓰는 포트 번호가 다 달라요. 다르는데 자기가 쓰는 번호가 대부분은 다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씁니다. 근데 고정됐다는 거는 프로토콜 상에서 확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비어있는 번호를 쓸 뿐입니다. 근데 그 번호를 일관되게 써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 포트 번호는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니티 넷코드가 쓰는 7777 4개짜리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가 포함된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걸 위해서 먼저 게임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게임을 위한 지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지면은 3D 오브젝트에 있는 플레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플레인은 너무 작으니까 2로 좀 널찍하게 해주고요. 우리 메인 카메라가 보는 시점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를 선택해 가지고 뒤로 좀 물려주고요. 좀 올라가고 뒤로 물려주고 회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밑부분을 해주도록 해줍니다. 그럼 나는 게임 화면을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플레이 눌러서 다시 예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 해봅니다. 근데 아무런 표식이 없죠. 이 표식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표식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게임이 네트워크 상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할 때 유니티 네트워크 매니저가 지원하는 것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포트가 필요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가 하면 네트워크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가 구성되려면 IP 어드레스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이 상에서 이제 동작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데, 네트워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버도 여러 개 있는 게 가능하고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유니티 넷코드는 서버는 단 한 개만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서버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이 서버입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 그 다음에 연계도 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스타 네트워크라는데 서버가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붙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보통의 네트워크는 서버 역할을 하는 애는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특별한 컴퓨트 노드를 서버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유니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P2P처럼 peer-to-peer 통신인 것처럼 너나 나랑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서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고객이 존재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서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 중에 한 명이 서버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클라이언트는 서버하고 통신이 가능합니다. 2번 클라이언트도 서버랑 통신이 가능해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통신하려면 서버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구성이 상당히 간단해지겠죠. 서버가 여러 개면 이 여러 개 서버 상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건가 하는 것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클라이언트는 어떤 서버에 접속을 할 건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net코드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서버가 하나일 때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가 구성되는 굉장히 단순한 네트워크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둡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네트워크 매니저를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실행이 되는데, 여기 실행이 되면 재밌는 부분이 여기에 스타트를 이제 서버나 클라이언트를 할 수 있는 게 뜹니다. 근데 좀 전에 설명한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외에 호스트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이 개념 좀 이해해야 됩니다. 서버 실행하고 싶으면 서버를 꾹 누르면 서버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서버로 실행이 됐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내가 유니티 net코드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서버로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 한번 눌러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호스트를 눌러도 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하려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호스트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스트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니티 net코드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니까 서버 클라이언트만 있는 게 아니고 호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호스트라는 것도 있어서 얘를 한번 구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호스트, 그 다음에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서버는 한 개 존재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 존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는 단독 실행은 안 되고 서버 쪽에 붙어야 됩니다. 서버 쪽에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게임할 때 보면 서버 자체는 클라이언트는 없기 때문에 서버는 정보를 전송을 도와주는 관리자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나는 게임에 참여하진 않아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개수로 보면 서버는 꼭 한 개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인데 0개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게임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네트워크 게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게임 참여를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여부를 가지고 한번 봅니다. 게임 참여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보면 서버는 서버 역할을 해야 되는 관리자니까 감독이고 심판이니까 게임에 참여하면 안 되죠. 클라이언트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는 조심할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서버가 꼭 있어야지 클라이언트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 클라이언트는 참여하는데 꼭 서버를 필요합니다. 필요로 해요.
요 속성이 있으니까 호스트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호스트로 한다는 거는 서버 한 개, 클라이언트 한 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호스트로 내가 이 네트워크 스타트를 하면 서버가 저절로 한 개가 생기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생기니까 호스트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트는 클라이언트 속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버는 관리자 역할만 하니까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서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스트를 최초로 다 선택을 합니다. 나는 지금 네트워크상에 게임으로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서버가 있어야 되니까 서버 하면서 클라이언트도 하려고 호스트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네트워크 매니저가 스타트하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게임에 최초 참여자라고 하면 서버로만 참여를 하면 관리자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로 참여하려고 보니까 서버가 없으니까 클라이언트 참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초로 내가 게임 실행을 했다면 나는 호스트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호스트로 참여해서 내가 서버 역할을 하면서도 게임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호스트하고 클라이언트만 있으면 되지 서버는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프레임워크이잖아요. 게임이 어떻게 동작할지는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데 나는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돌아가도록 도와주고는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서버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서버로서 네트워크에 참여는 하는데 게임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스타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줘야 됩니다.